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시산표 있죠? 시산표는 검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산표라고 해서 만능은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시산표는 총계정 원장의 기록이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검증 가능.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번 봅시다. 시산표 종류에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그러니까 시산표 종류는 세 가지가 맞아요.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시산표상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에도 오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 볼까요? 시산표상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금액은 맞는데요, 이제 계정 과목이 다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정 과목이 반대로 기입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입되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예 누락한 경우예요. 이 부분에서는 못 찾아요. 금액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찾는 경우가 있고 100% 다 파악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AT 자격 시험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검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건 재무 상태표를 검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없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면 되고, 4번이 틀렸습니다. 합계 시산표는 각 계정별 기말 잔액만으로 집계하여 나타나는 시산표이다. 이게 뭐냐면은 합계 시산표는요, 말 그대로 합계 금액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말 잔액만을 집계하여 나타나는 시산표는요, 이거죠. 잔액 시산표를 뜻해요. 그러니까 잔액만 나오는 부분은 잔액 시산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계 시산표에 대한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보험료와 관련된 미지급 비용 계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미지급 비용의 기초 잔액이 10만원, 결산 수정 후 기말 잔액은 5만원, 손익계산서상 보험료는 20만원일 때 주식회사 3일이 단기에 지급한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미지급 비용의 기초 잔액은 얼마냐면은 1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플러스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20만원. 그러니까 빼기 기말 잔액은 얼마냐면은 5만원.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지급한 금액이 나와요. 이거는 24년도 문제에서도 몇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에서 5만원 빼면 얼마? 25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빈칸 A와 B에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재고자산 실사 과정에서 진보와 부패 파손된 재고를 발견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분실된 재고가 있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을 전액 차감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진보와 부패, 파손 등으로 인한 재고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A로 인식하고 분실 등 수량 감소로 인한 효과는 B로 인식한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문제의 키워드가 나와 있어요.
진부와 부패, 파손은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실된 재고가 있는 경우 재고자산 전액을 차감해야 한다. 여기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 즉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 중에서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이죠. 즉 그래서 뭐냐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죠. 이에 대한 부분이고, 분실된 재고로 인해서 이제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렇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자, A는 평가 손실, B는 감모 손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외부감사와 감사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외부감사와 감사 의견이에요.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외부감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가 일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맞아요. 외부감사는 이제 외부감사인이 와가 그 장부를 보고 잘 됐나 안 됐나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외부감사인이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한 절차다라고 했을 때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적정 의견은 회사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에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한 경우,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 이상은 개판 쳤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정 의견을 표현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 4번.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아닐 경우 상장 기업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상장 폐지할 수도 있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정 의견이 나오면은 1회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 한번 넘어가 줄게 라는 의미고 2회부터는 상장 폐지예요. 그 다음에 상장회사가 부적정 의견이나 그 다음에 의견 거절이 났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경고 없이 그냥 상장 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넘어가줘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다음은 최근 한 신문기사의 내용의 일부로 이 신문기사에 대해 회계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합니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재무제표에 딸린 주석이 투자정보 창고다. 자, 주석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주식을 투자할 때 재무제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재무제표에 있는 그 내용에 있는 그런 주석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한 개의 업체만 본다면은 다 읽어보는 거는 괜찮지만 수십 개나 되는 업체를 다 읽어보는 거는 무리수입니다. 근데 다 읽어보는 것도 몇 날 며칠이 걸려요. 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 페이지 수도. 그래서 읽어보는 것도 매우 좋죠. 이래야지 이제 회사 안에 그런 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보여요.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 이제 밑에입니다. IFRS 시대에선 주석의 위상이 달라진다.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대부분의 정보가 주석에 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22년도에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도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나왔던 문제이긴 해요. 자, 그래서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한 재무제표의 수치들은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며 주석은 한마디로 정보의 보고라고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미 투자하신 분들 이건 진심 어린 조언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시고 향후 이후에 투자하실 분이 있다면은 이 한국거래소의 관계자에 대한 이 조언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심을 조언을 하는 거예요. 자, 얼마 개미들은 항상 당할 수밖에 없죠. 맨날 기관과 외국 아들이 이익금 다 가져가고, 개미들은 어느 순간 이제 빈털털이 되고, 한강 물은 또 따타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낙동강 물은 어떠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진짜 많이 물어보죠. 저는 집 앞에 이제 곡겨천 있으니까 곡겨천 이제 강의 온도는 어떤가 할지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주석은 비교적 설명이 길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둘 이상의 계정 과목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설명이 길어요. 엄청나게 길어요. 저도 주석 다 읽어봤지만 설명 진짜 깁니다. 수십 페이지 나와요. 수백 페이지 나온 데도 있고 진짜 주석한데 수천 페이지까지 나올 수도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설명을 이제 얻는 거죠. 왜냐면은 재무제표라는 부분은 숫자로만 공시되기 때문에 이해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사실. 그러니까 추측만 할 뿐이고 회사의 비전이 이제 보려면은 주석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부분에 이해 가능성이 올라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최근 기업 회계는 주석 공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주석 공시. 이거는 뭐 옛날부터 주석 공시 강화하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 지금도 주석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2번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주석은 해당 재무제표상 관련 과목 옆에 주석 번호를 표시한 후 별지에 주석 번호 순서대로 필요한 설명을 한다. 그렇죠. 번호를 표시한 후에 이제 순서대로 필요한 설명을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내용을 보실 부분은 여기 dart.fss.or.kr을 해서 검색을 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석 번호의 순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틀렸죠.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겠다. 아니 주석이 안 중요하다면서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라는 의미죠. 재무제표에 주석이 없다면은 그게 팥이 빠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인들의 발작 버튼이에요. 자, 주석은 재무제표 아닌던데? 이러면 이제 발작 버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석은 당연히 재무제표 중 하나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내용은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당좌 비율은요, 당좌 자산의 그 유동부채 나눈 거죠. 그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눈 값입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당좌 자산, 유동 자산이 아닌 것, 그 다음 유동부채가 아닌 것을 일단 먼저 제거를 먼저 해봅시다. 어떤 거냐면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채, 이 부분은 비유동부채 제거하고, 그 다음 건물, 영업권, 이 부분은 이제 유동자산이 아니죠. 그 부분은 제외.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당좌 비율에 해당하는 당좌 자산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좌 자산은 여기 세 가지가 당좌 자산이고, 그다음 유동 자산은 어떤 거예요? 재고 자산까지 포함해서 유동 자산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여기 두 개의 뒤에는 뭐예요? 유동 부채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실행만 해주면 돼요. 자, 당좌 비율 찾아볼까요?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200만원에 유동부채 얼마냐면은 400만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200만원 아니죠. 당기면 잠깐 빠졌죠. 예, 100만원에 유동부채 400만원입니다. 자, 얼마? 0.75 7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유동 비율은 이렇게 700만원에서 얼마? 상위만큼 빼면 되죠. 얼마? 1.75 즉 175%가 됩니다. 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둘 다 맞는 거는 2번이 해당하는 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즉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이런 얘기가 돼요.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회사 주주의 몫에서 총자산의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총자산이라는 부분은 자산이 부분이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회사의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급 능력 뭐예요? 부채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회사의 각 단계별 활동에 따른 이익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이익 구조는 뭐예요? 수익과 비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어야 못해요. 수익과 비용은 어디? 손익계산서에 해당되죠. 그래서 파악이 불가해요. 그래서 3번은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회사가 다음 연도 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다. 현금화. 자, 뭐예요? 자산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내용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2022년도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 산식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에서 나누기 기초 매출채권 플러스 기말 매출채권에서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이 문제에서 관계없고요. 재고자산도 이 문제에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은 얼마? 900만원 나누기 기초에 얼마? 200만원 그 다음에 기만은 얼마? 100만원 그래서 나누기 2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산해보면은 자, 300만원에 나누기 2가 돼요. 150만원이죠. 900만원에서 자, 150만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회전율은 몇 회? 6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6번 돌릴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회수 기간을 만약에 또 물어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죠. 365일에서 나누기 6회만큼 나눠주면은 회수 기간이 얼마인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60.83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0일마다 그러니까 60일에서 61일마다 회수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몇 회죠? 6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이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제시된 주식회사 3일의 재무정보 및 재무 비율에 관한 해석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이제 볼 때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게 사실 이제 이 부분 세 가지를 좀 중요시하게 좀 봐야 돼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지금 2020년에 15%, 2021년도에 20%, 2022년도에 14%입니다. 지금 상당히 내려갔죠, 지금 ROE가.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나날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요. 부채 비율은 상승하고 있고. 그 유동 비율은 나날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부채 비율이 높다는 뜻은 뭐냐면은 총부채에서 총자본이에요. 근데 단기순이익 볼까요? 단기순이익은 지금 올라가다가 내려간 부분이고, 근데 오히려 부채 비율이 올라간 거죠. 그때는 뭐냐면은 총부채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돼요. 이 상황이고, 유동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 뜻은 뭐냐면은 유동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의미가 돼요. 아니면은 자금 압박으로 인해서 유동자산이 낳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투자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상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단기 순이익이 적게 나온 부분은 또 아니에요. 왜냐, 단기 순이익은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갔긴 하지만 지금 뭐 이런 양호하고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근데 뭐냐면은 자금의 압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 맞다고 봐요. 왜냐, 저는 실무자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닌데, 대충 이렇게 딱 추측을 해보자면은 딱 이렇게 돼요. 추측을 해보자면.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 매출액 꾸준히 올라가요. 수익성 지표는 2021년도에 비해 2022년도에 다소 감소한 추세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순이 내려갔죠. 영업이익은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그래서 감소하는 추세라는 부분은 맞죠. 지금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비교했을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2022년에 주주 입장을 바라본 기업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평가 지표는 2020년 말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주주는. ROE하고 ROA를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ROE의 2020년은 14.58%고요. 2020년은 15.45%예요. 2020년보다 수익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더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돼요. 아, 2020년보다 더 안 나오네.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3번. 2020년에 비해 2021년과 2022년의 기업의 안정성 지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악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장기 안정성을 봤을 때 부채 비율을 이제 주로 보면은 부채 비율이 나날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나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의 단기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이거 뭐 말이 됩니까? 유동 비율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뜻은 뭐냐면은 투자는 뭐 그렇다 쳐도, 그렇지 뭐 총부채가 이제 보면은 투자는 그렇다 쳐고 비유동부채도 포함되니까 투자는 세모고, 단기 순이익이 이제 안 나온다는 그 부분은 아니고 자금 상황의 악화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돈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아니다. 악화되고 있다 보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중 유통 보통 주식수의 변동은 없다고 가정한다. 뭐 매일차 나오는 문제지만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즉 이거죠.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 있는지, 자, 이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단기 순이익은 이미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1000만원 나와 있고요.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이 5천만원 자본금하고
액면 금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 수가 나와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만주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 1000만원에서 만주만큼 나눠주면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그럼 주당 순이익이 나와요. 자, 얼마냐면은 한 주당 주당 이익은 10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2회차 즉 3월달에 시행된 문제를 보았는데 1월달 거 문제보다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제가 봤을 땐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 정답이 나오는 문제 위주로만 출제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 사이가 그 중에 좀 많았고 21번부터 40번까지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조금 멘붕이 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을 했을 거고 이제 좀 이제 여러 개해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만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이제 확실하게 대비를 못하신 분들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좀 불합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3월달 문제는 좀 까다롭다라는 좀 총평을 좀 남기게 되고요. 1월달 게 좀 많이 쉬웠네요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회의관리 2급으로 공부하면은 기초부터 이제 쌓는다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도 좋고요. 회의관리 1급도 준비를 해서 합격하시고 재원관리사까지 모두 합격하셔서 여러분들의 꼭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회의관리 1급도 결코 쉬운 건 아니고 재원관리사는 더더욱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만큼 확실한 기초를 하신다면은 그 기초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합격하시고 꼭 취업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2025년도부터 시험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꼭 합격 하시길 꼭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